안녕하십니까. 지금 영상을 찍었다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 찍을 때 이번에는 4시간이 걸렸어요.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PCR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특정 표적 서열은 지금 3회를 했을 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적 서열을 얻으려면 최소 3회는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표적 서열은 요만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CR을 3회 돌려야 된다는 그 과정을 전 시간 거를 꼭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룰 내용은 뭐냐면 지문 분석법, DNA 핑거프린팅, DNA 지문 분석법과 그 다음에 DNA 염기 서열 분석, 그 다음에 해치환, 조직 배양, 줄기세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R을 이용한 DNA 지문 검사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제한 요소로 사용을 하는데 PCR을 이용해서 증폭하여 얻은 DNA 샘플을 제한 요소로 자르면요, 사람마다 염기설이 달라서 잘리는 부위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제전기 용동으로 이동을 시키면 사람마다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 요소로 잘리는 부위도 달라요. 그래서 조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젤 전기용동에서 띠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젤 전기용동 원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점 배지를 이용해서 판을 만든 다음에 여기 홈에다가 DNA 샘플을 넣어주고 나서 이 겔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잖아요. 그러면 DNA 같은 경우는 DNA가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죠.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지. 그러면 이 인산기 부위가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러면 이 인산기를 띈 부분 때문에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한천의 그 공국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짧을수록 또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더 플러스 곡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길이가 더 짧은 것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각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감식을 이용한다던가 침자 확인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염기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DNA 염기 서열 분석. 쌤 지금 이렇게 필기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상을 2번 더 찍어서 아무튼 4시간이 걸렸는데 영상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설명하고 이러면서 한 6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뭐 다시 합시다. 자, DNA 염기 서열 분석. 그러면 DNA 염기 서열 분석하면은 떠올리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게 욕이 아니고요. 그 유전자의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놈 또는 게놈이라고 하죠. 진.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태어날 즈음에 이제 발표됐던 건데 사람의 염기설이 이미 다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DNA 염기설 분석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생명체라든가 생물체의 염기설을 알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하건 하등하건 염기설을 분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결과를 분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재료예요.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서열을 분석할 수 있나. 그러려면은 DNA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뉴클레오타이드 기본부터 할게요.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쵸? 헥산의 기본 단위죠. 그럼 헥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쵸? DNA나 RNA 이런 것들이 헥산이죠. 그러면 누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있는 거예요. 인산, 당, 염기가. 염기는 DNA 같은 경우는 A, T, G, C가 있고요. RNA 같은 경우는 A, U, G, C가 있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클레오타이드라는 거에서 DNA와 RNA 차이점을 배웠었잖아요. DNA와 RNA 차이점에서 DNA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일반적인 누클레오타이드와 차이가 있었어요. 2번 탄소에 탄소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냐 없냐. RNA를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작용기로 수상기를 있어요. 하이드록시기. 그런데 DNA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옥시 리보스, 데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DNA였잖아요. 앞글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NTP, 그 다음에 DNTP, 그 다음에 DDNTP를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DDNTP. 요거 세 개의 차이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그럼 세 개 비교하는 거 볼게요. 그럼 TP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TP는 뭐냐면, 이렇게 누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이 인산기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기가 세 개다 해서 TP거든요.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인산기가 몇 개다? 트리니까 몇 개예요? 어디다 놔둬야 되지? 여기다 놔둘게요. 자, 인산기가 몇 개예요? 자, 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산기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TP가 붙었어요. 자, 혹시라도 숫자 기억이 안 날까봐 모노는 1개, 다이는 2개, 트리는 3개입니다. 그래서 트리, 포스페이트가 3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TP는 다 똑같으니까 인산기는 다 3개씩이라는 거예요. NTP, DP, DNTP, DDNTP. 그런데 DNTP는 뭐냐면 데옥시 리보 누클레오타이드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DDNTP는 뭐냐? 그럼 DD 한번 적어볼게요. 자, DD는 색깔이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D-데옥시 리보 누클레오타이드 트리포스페이트예요. D-데옥시 리보 클레오타이드. 어머, 오타가 났네요. 자, 그렇다면 데옥시 산소가 없다. 근데 몇 개가 없어? 2개가 없다는 거예요. 2개의 산소가 없는 당을 가진 누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기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은 DDNTP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DDNTP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3번 탄소와 2번 탄소를 한번 비교해보면 NTP 같은 경우는 3번 탄소도 이렇게 OH가 있고 2번 탄소도 OH가 있어요. DNTP 같은 경우는 2번 탄소에는 산소가 없고 3번 탄소에는
산소가 있어요. 근데 DDNTP는 3번 탄소에도 산소가 없고 2번 탄소에도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대역시예요. 산소가 2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등장을 했냐? 그러면 이거 등장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색깔로 조금 한번 구분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DDNTP를 이해를 하려면 합성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그림에다가 제가 한번 이어서 할게요. 이 그림이 넣어줬구나.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세볼게요. 자, 이렇게 누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누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이 되려면 똑같이 NTP인 애들이 옵니다. 그럼 인산기가 3개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누클레오타이드가 합성되면은 당이 인산골격을 형성하거든요. 인산골격. 즉, 이 말은 뭐냐면 당과 인산이 결합하면서 누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번 탄소의 OH기와 인산기 간의 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당인산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인산기에 있는 것과 합쳐지면서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요. 물이 한 문자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게 탈수축합 반응이죠. 그러면서 당과 인산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어디에? 3번 탄소에 산소가 있어야지만 결합을 하면서 누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밑에 들어온다면은 인산기가 이렇게 있고 당이 이렇게 있고 염기가 있으면 인산기 2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당인산 골격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DDNTP 같은 경우는 여기 3번 탄소에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인산이 결합을 못하면서 새로운 누클레오타이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탄소에 산소가 없으면 DNA 합성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글이 많으면 잘 안 좋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나 쌤이 4시간 동안 찍었는데 다 날려먹었다는 거. 자, DNA 염기서열 분석법은 질병을 규명하거나 어떤 DNA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거나 개인 어떤 사람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약품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던가 특정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염기서열을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DNA 염기를 모르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염기서열은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제 DNA 염기서열 분석법이고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실험 재료부터 살펴보면요. 실험 재료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샘플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한 가닥만 있으면 됩니다. 단일 가닥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염기서열을 아는 거기 때문에 한 가닥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험이기 때문에 원래는 무엇인가 DNA 복제를 하려면 RNA 프라이머가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DNA 프라이머가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성을 하니까 DNT가 필요하는데 매우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DDNTP는요 합성을 중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소량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ATGC마다 각각 현강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DNA 중합효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DNA 샘플은 염기서열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머는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실험 재료들을 넣어줘서 이제 환경을 만들면요. 하나씩 누클레오타이드들이 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에 DNTP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DDNTP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DDNTP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합성이 중단이 되면서 이렇게 염기 5개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게 아니라
옆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DDNTP가 바로 합성이 되게 되면 합성이 중단되고 되고요. 아니면 DNTP가 합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DDNTP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염기서열이 6개 만들어진 다음에 합성이 중단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합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쭉 다양하게 합성되는 가닥을 맨 마지막을 보시면요. 마지막은 항상 DDNTP예요. 그러면 DDNTP가 들어가면서 누클레오타이드의 합성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다양하게 나오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DDNTP가 한 개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샘플의 DNA 염기서열을 알게 되냐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합성된 DNA 조각들을 제일 전기용동으로 시켜요. 그러면 이런 조각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먼저 한 것은 길이가 짧거나 분자량이 적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끝은 항상 DDNTP가 있는데 이 DDNTP들은 색깔로 형광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빨간색, C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레이저로 형광 검출기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쭉 하면서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길이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렇게 결과 분석된 거는요. 주형 가닥의 DNA 염기서열이 아니라 염기서열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샘플의 염기서열은 다시 그 상보적인 염기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5-부터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상보적인 거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여기는 3말단의 염기가 G니까 얘는 C, 그 다음에 A, G, A, C, T, T, C, G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기 때 여기가 5말단이니까 여기는 3말단, 그러면 3말단 여기는 5말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안에 거를 적으실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5-부터 작성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수 있겠죠? 여기 결과만 분석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밑줄 그어 주시고요. 다음은 핵취향부터는 한번 끊었다가 갈게요. 여기도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